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포스 메이킹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샘앤파커스, 저자는 신은영님입니다. 이 책은 포스메이커 신은영 대표가 우리 시대의 여성에게 전하는 가장 쉬운 자존감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포스는 일부 특정 리더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 내면에는 스스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만의 코어 원동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에게 포스를 발견하고 끄집어내도록 독려해주는 책이에요. 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자기도 잘 모르면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포스에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지라도 자신만의 포스를 개발해서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이 그대로 돈이 되는 초괴인화 마케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멋지게 가꾸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피드백이 가득 담겨있는 멋진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자신만의 포스와 자기다움을 찾는다면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자신만의 포스로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당하고 멋진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프롤로그. 질문도 잘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도 버거워하는 나였지만 그런 나를 똑바로 직시하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다. 이 책은 내 안에 있는 숨은 포스를 끄집어내고 확신을 가지면서 터득한 자존감 회복 솔루션이다. 독자 여러분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고 믿었기에 책을 쓰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 책이 탐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흑연이든 다이아몬드이든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지닌 원석임을 명심하면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부디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이제라도 뭘 해봐야지로 바뀌길 바란다. 저자 신은영. 자기 포스 연출법. 나를 위하는 돈을 써라. 여성이라면 사연 있는 명품백 하나 정도는 간직할 법하다. 내게도 그런 가방이 하나 있다. 4년 전 동생과 단둘이 파리를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 샤넬 전세계 1호점인
깜봉점에 들렀다. 그곳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 샀다. 여자들의 로망인 샤넬을 프랑스 본토 1호점에서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것도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다. 참 예쁘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그냥 좋다. 당시 느꼈던 파리를 종종 추억하게 만든다. 가방을 고를 때 여자였던 내 마음을 떠올려준다. 끊임없이 미를 추구하고 돋보이고 싶고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내보일 수 있는 여자로서 평범한 욕망을 지닌 나를 바라본다. 명품백이라고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갖고 있다. 화려한 내 외양을 보고는 다들 설마라고 하지만 사실이다. 가벼운 미니백 하나면 외출하기에 충분하고 명품 사는 데 쓰는 돈이 좀 아깝기도 하다. 사업상 격식을 차리고 입어야 할 때가 있어 몇 개 갖고는 있지만 자주 들지 않는 가방에 큰 돈을 쓰는 게 아직 선뜻 내키지 않는다. 고인이 된 김자욱 배우가 명품관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는 20대 여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얘들아, 나이 들면 무거운 가방 필요 없어. 그 돈 있으면 피부관리나 받아도. 참 현명한 말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을 쓰는 우선순위는 단 하나이다.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 몸에 유익한 것.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에 먼저 쓴다.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항상 2순위이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돈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하는 돈 쓰기란 어떤 걸까? 첫째, 먹는데 돈을 쓰는 것이다. 나는 이것저것 푸짐하게 잘 차린 것보다는 가장 먹고 싶은 하나를 택하는 편이다. 위가 예민하고 작아서 많이 먹을 수도 없다. 한 끼 한 끼가 나에게는 기회이다. 잘못 선택하면 그냥 돌이킬 수 없이 한 끼는 망치는 셈이다. 잘 골라 먹을 때 그 만족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대접받는 느낌을 주는 식사 자리에는 돈을 쓰는 편이다. 반면 어떤 친구들은 한꺼번에 몇 가지를 놓고 푸짐하게 먹기를 좋아한다. 둘 중에 더 현명한 식사법은 없다. 자기가 먹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을 찾으면 된다. 대식가들은 나처럼 먹다가는 오히려 불행해질 것이다. 대충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아닌 자신을 위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영양과 오감이 충족되는 자신을 위해 먹을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운동에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쓸 것이다. 20대에는 개인 트레이너한테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알아서 뛰고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왜 트레이너에게 주나 싶었다. 20대에나 가능한 생각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먹은 것을 다 연소시킬 만큼 대사량이 활발하고 근육도 태화 전이라 빵빵하다. 이랬던 몸이 30대에 들어서면 확 달라진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의 몸의 최전성기는 20대이다. 근육은 30살을 전후로 해마다 3에서 8%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갈수록 자세는 삐뚤어지고 엉덩이까지 푹 꺼진다. 늘어나는 뱃살, 덜렁거리는 팔뚝살은 혼자 용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의욕도 나이를 먹는다. 옆에 누구라도 붙어서 내게 명령 아닌 명령으로 북돋아줘야 겨우 1시간이라도 근육 운동을 하고 림프를 순환시킬 수 있다. 이 돈은 다른 지출 비용을 아껴서라도 써야 한다. 셋째, 마사지에 쓰는 돈은 내 영혼을 살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아끼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돈을 얼마나 벌고 싶냐고 묻는다면 나이 들어 죽기 전까지는 매일 2시간 마사지를 받을 정도로 벌고 싶다고 말하겠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지며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마음의 괴로움과 육체의 피로로부터 나를 구해내는 손길과 같다. 누군가 내 몸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주면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좋은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받으면 피부 감각이 살아난다. 림프가 순환되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부종도 가라앉혀준다. 지방과 각종 노폐물과 수분이 쌓여서 생기는 부종을 예방하는 나만의 투자이다. 더불어 불면증, 우울증 같은 무기력한 심리 상태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싶을 때에도 도움이 된다. 마사지를 받다 보면 잠이 살짝 들 때가 있는데 10분이 되었든 30분이 되었든 깨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세상에 다녀온 느낌이다. 마치 수면 내시경을 받을 때처럼 운동과는 또 다른 신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스킨십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을 분출시킨다.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어주면 나오는 호르몬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사야지. 내가 행복을 사기 위해 돈을 쓴다면 그건 바로 마사지이다. 넷째, 배우는데 돈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원동기 면허를 따기 위해 교육받는 동안 함께 이수하던 사람들은 면허시험을 치르고 통과해서 다 떠날 때 나는 한 섹션을 다시 등록했다. 20일 동안 아침마다 두려움에 울먹이면서 집을 나섰다. 간이 콩알만해서 누가 소리만 질러도 놀라고 싸움 구경, 불구경은 절대 하지 않는 겁 많은 내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받은 교육 덕분이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한 번에 따기 어렵다는 원동기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지만 면허증만 땄을 뿐 실전에서 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때부터 진정한 라이딩 교육은 다시 시작되었다. 자동차 운전도 그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은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에 라이딩 기술을 익히는데 돈을 아끼는 것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유명 바이크 코치들에게 두루 강습을 받았다. 겁이 나를 눌러서 교육 시간에 코치들과의 인생 수다에 시간을 다 썼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안정된 다음
몸을 움직이는 타입이라서 코치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분들 이미지 코칭도 좀 해드리고 나면 실제 교육받은 시간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래도 끊임없이 교육에 돈을 쏟은 덕에 살아서 타고 다닌다. 가성비 낮아도 그렇게 익힌 기술은 평생 나의 라이딩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그러니 어찌 배우는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5째, 여행에 쓰는 돈은 나를 위한 선물 비용이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쓴다. 요 몇 년은 국내 아름다운 명소를 여러 군데 갈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쌓은 추억들은 일상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었다. 특히나 제주도와 사뭇 다른 느낌의 거제도와 진도는 섬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온전히 느끼게 해주었다. 내 눈으로 본 것은 내 머리에 들어간다. 그걸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오직 나만이 나의 여행을 간직할 수 있다. 내 마음속 여행지 스페인 이비자, 프랑스 파리, 스웨덴 스톡홀름, 필리핀 보라카이 등등은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울렁거리며 추억이 되살아난다. 쓸 수만 있다면 마를 때까지 돈을 다 쓰고 싶은 게 여행이다. 6째, 친구에게 쓰는 돈은 사라지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꽃을 살 때 돈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살아생전 엄마도 그러셨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면서 장미 한 송이를 곱게 유리컵에 꽂아두곤 하셨다. 그 꽃은 곧 시들고 사라졌지만 사라진 게 아니다. 그럼에도 꽃 사는데 돈 쓰는 게 아깝지가 않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거나 첫 만남이거나 그냥 주고 싶어서 거의 모든 만남에 꽃을 들고 나타난다. 가득 찬 큰 다발이 아니라도 엣지 있는 몇 송이를 쓱 안겨준다. 항상 들르는 꽃집에 가서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며 꽃을 고르면 내 손길에 상대의 마음이 연결되는 듯하다. 신기하게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꽃다발을 만들어낸다. 상대를 생각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나의 순수한 열망이 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과 분위기를 찾아내는 것 같다. 그리고 꽃을 들고 나타나면 그들이 보이는 행복한 미소가 돈을 잊게 한다. 절대 돈이 사라졌다는 기분이 들지 않게 해준다. 어쩌면 크지 않은 돈으로 욕심껏 내 감정을 발산하는 건지도 모른다. 상대방이 나를 떠올리며 꽃이 오버랩되어 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쓰는 돈은 나를 기쁘게 만드는 돈이나 마찬가지다. 꽃이 아니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아도 한 사람만을 위한 정성에 감동과 사랑이 남는다. 돈을 쓰고 사랑이 남는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닐까. 돈을 쓰면서 통제하는 법을 터득하자. 사람은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돈을 쓴다. 돈이 쓰인 곳을 보며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혹시 나에게 쓰는 돈보다 주변 사람에게 쓰는 돈이 더 많은가? 그렇다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다. 치장하고 관리받는데 돈을 많이 쓰는 편이라면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 사람이다. 책을 읽고 미술품을 사고 뮤지컬 보는데 돈을 많이 쓰고 있다면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중이 아닐까. 자세히 보면 내가 쓰는 돈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건 다른 사람의 입방아이지 내 가치 판단이 아니다. 써라. 마음껏.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알아차리자. 자기를 알지 못하고는 행복에 이르는 문을 열 수 없다. 나를 지켜주는 것 나뿐이다. 몸은 나의 역사책. 우리가 존재함에 몸이 9알이다. 아니 18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현실인지 아직 꿈속인지 아리송할 때 몸이 깨어남과 동시에 영혼도 꼼지락대기 시작한다. 몸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 정신도 온전히 현실로 돌아온다. 몸은 살아온 흔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을 향한 애정이 기록된 자기 역사책이다. 어느 요양보호사는 목욕봉사에서 어르신들을 목욕시킬 때 가장 숙연해진다고 했다. 몸을 보면 살아온 시간의 처절함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전쟁과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저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고 기계처럼 노동한 세월 탓에 특정 신체 부위가 변형이 된 분도 심심찮게 보인다. 이제 몸도 가누지 못해 씻는 일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파르르한 손떨림에는 부끄러움이 남아있고 간절한 눈빛에는 미안함도 읽힌다. 움직여지지 않는 몸으로도 온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몸은 나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 같은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 어른다운 어른, 여성다운 여성, 엄마다운 엄마, 아내다운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의 몸이 건강해야 한다. 나는 이제 50대를 향해 가고 있다. 50세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너무 빨리 사람을 써먹고 너무 빨리 버린다.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50대 중반부터는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20대 중반에 사회에 나와서 50대 중반에 은퇴하며 100세 인생에서 고작 30년 직업을 갖고 일해서 먹고 사는 셈이다. 70년은 가족의 도움과 자신이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때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은퇴를 대비한 재테크를 하듯이 몸테크를 해둬야 한다. 젊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병원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몸테크도 재테크도 시간이 자산.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건강 정보들을 종합하며 몸을 위해 해줘야 할 일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면 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마음 관리를 병행하며 더없이 좋다. 카르멘 델로 레피체는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모델이다. 1945년 15살 어린 나이로 최연소 보그 모델로 데뷔한 그녀는 24세의 결혼과 동시에 잠시 활동을 그만두고 40대에 다시 복귀했지만 여전히 명불허전의 모델이다. 그녀 또한 경단녀의 늪을 건너왔다. 복귀를 하기 위해 쏟아낸 노력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90세가 넘는 나이에 그런 몸매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최근에는 세미누드 화보를 촬영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얀 침대 시트에 가려진 몸위로 직각의 어깨를 고고하게 세우고 매끈한 두 다리를 뽐내며 촬영했는데 그 포스가 가히 시선을 압도한다. 그녀의 두 다리는 익히 보아왔던 할머니 다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보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10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하고 싶다며 나이가 들어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사라지며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끊임없는 활동 비결에 대해 우리는 매일 성장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제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답했다. 나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활기찬 외모를 유지한 비결로는 식단 조절과 충분한 수면, 편안한 마음 관리를 꼽았다. 그녀를 보면서 난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노력하며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관리를 해줘도 어려운 일이다. 그녀의 결과에는 오랜 시간의 몸테크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보통 사람에게 시간은 최소 시드머니와 같다. 유튜브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최소 3년은 한결같이 전문 콘텐츠를 올려야 승부를 본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소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하고 시장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해야만 몸이 내 삶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렵다는 보험 영업이나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간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최소의 인생 마케팅 미천일 수밖에 없다. 적게 먹고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좋은 일들만 곁에 머물기를 저는 여기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